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전체적인 틀은 분수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구가 어디 있냐면은 자, 실수 전체 비합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 hx라는 함수에 대한 얘기야. 됐니? 자, 그럼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에 관한 문제들을 풀 때가 있잖아. 그럼 그런 문제들을 접근을 할 때는 실수 전 범위를 다 조사하는 게 자체가 불가능하죠. 실수 전 범위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떤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 hx라는 연속이 돼야 될 함수의 대상을 딱 보고 이 함수는 그럼 불연속점이 나올 수 있으면 어디서 나올 수 있지? 이것부터 파악하는 게 시작이 돼야 돼. 왜? 불연속점이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을 전부 다 연속으로 바꿔놓을 수만 있다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자, 분수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걸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문구가 보였을 때 실수 전 구간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불연속점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찾는 것부터 먼저 찾아내야 돼. 그죠? 그래서 어떤 분수함수 y는 fx분의 gx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 이 함수의 불연속점을 찾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 자, 보통 일반적으로요, 방정식 fx, 즉 분모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 만족하는 그 x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모를 0으로 만족시키는 x에서 불연속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 x에서 불연속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건 맞는데 이 조건을 기억해야 돼. 이건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 fx하고 gx가 둘 다 연속 함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식인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분수함수가 주어졌었을 때 분모도 분자도 둘 다 연속함수로 주어지잖아. 그럼 그 분수함수의 불연속점은 반드시 어디서 나온다? 분모를 0으로 만족시키는 x에서 불연속이 나온다. 그럼 만약에 이 fx 또는 gx가 혹시라도 불연속점이 존재하는 함수가 나온다면 분모를 0으로 만족시키는 x에서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이 나오나요? 아니야. 분모를 0으로 만족시키는 x에서는 반드시 불연속점이라는 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fx 또는 gx가 불연속점이 존재하는 함수가 나온다면 그 불연속 지점까지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겠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분모, 분자가 둘 다 연속함수잖아? 그럼 분모를 0으로 만족시키는 x에서 불연속이 나온다. 단, 분모든 분자든 둘 중에 하나의 함수에서 불연속 지점이 나온다?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족시키는 x값 플러스에 그 불연속 지점까지도 연속이 되게끔 바꿔야 된다는 뜻이야. 자, 이 문제를 이제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hx가 fx분의 gx로 주어졌는데 이 fx가 불연속 함수예요. 그럼 분모를 0으로 만족시키는 x값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인 거야. 자, 이 fx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자, 이 fx라는 함수를 자, 인수분해해서 그냥 표현을 한다면 x-1, x-3 마이너스 x에 x-a라는 2차 함수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한쪽은 x값이 2보다 작은 쪽이고요. 한쪽은 x값이 2보다 큰 쪽. 자, 대략적으로 그래프 좀 잠깐만 그려볼까요?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 한번 봐봐.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1과 3을 접해놓은 2차 함수야. 대충 모양새 이렇게 나올 건데 2보다 작거나 같은 쪽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야.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2보다 큰 쪽, 0과 a를 절편으로 가지는 이차 함수인데 문제 조건에서 그 a 값은 반드시 2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줬거든?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나온다? 이런 모양의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의 일부가 나오겠죠? 자,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그래프가 y는 fx라는 그래프의 모양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를 확인해 보니까 어때? x는 2에서 불연속이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야, 그럼 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그냥 내비둘 거야? 아니라고. 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불연속이 되는 x는 2라는 지점을 연속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잠깐 보세요. hx라는 함수 봐. 이 hx라는 함수를 내가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hx라는 함수가 실질적으로 fx분의 gx라는 함수인데 얘는 gx 곱하기 fx분의 1라고 표현을 해도 돼. 그쵸? 그러면 이 gx라는 함수부터 봐. 자, 문제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이 되는 3차 함수래. 즉,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는 뜻은 다항함수라는 뜻이고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인 연속함수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 f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잠깐만 볼까? fx분의 1이라는 함수는요. fx가 x는 2에서 불연속 함수였어. 그걸 역수치해버리면 불연속 지점이 연속으로 바뀔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만 판단해봐도 알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fx분의 1이라는 이 함수는 x는 2에서 불연속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보이죠? 어떤 사실이 보여지냐면 어떤 연속함수와 x는 2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있어? 난 이 hx라는 함수를 x는 2에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야. 어떤 방법이 있다? 자, 함수값을 0으로 찍어버리면 되겠지. 즉 gx라는 3차 함수의 인수 하나가 결정된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gx라는 함수의 인수를 하나만 찾아놓은 거잖아. 나머지 인수들도 지금 문제 풀이하기 위해서는 다 찾으셔야 돼요. 자, 그걸 위해서 이 조건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hx라는 함수를 내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있잖아. 자, 이 조건들을 볼게요. x값이 1이 아니고 x값이 a가 아닐 때는 fx분의 gx라는 분수함수를 만들겠다고. 됐어? 자, x가 1이 될 때는 h2라는 함수값을 갖고 있다고. 그 다음에 x가 a가 될 때는 ha라는 함수값을 갖고 있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행위는 뭐냐면은 2를 제외하고 a를 제외한 요 범위에 해당되는 fx분의 gx라는 함수 있지. 이 함수를 연속함수로 바꾸는 일을 해놓은 거야. 어떻게? x는 2에서 불연속이었잖아. x는 2에서 불연속이었던 거를 연속으로 바꿔놨다고. 아니, 물론요. 분모를 0으로 만족시키는 x값도 불연속 후보가 돼요. 근데 이건 고민할 대상이 아닌 게 분모를 0으로 만족시키는 x값, fx라는 그래프 봐봐. 이게 절편 찍어보시면 이게 a가 되고 이게 1이 돼요. 그럼 분모를 0으로 만족시키는 x값, x는 1과 a가 있네? 근데 그거를 제외시켜놨잖아. 그러면 이 fx분의 gx라는 함수는 불연속점의 후보들이 분모를 0으로 만족시키는 x값이었던 1과 a 플러스에 fx의 불연속점이었던 x는 2가 있었던 건데 x는 2라는 지점은 연속으로 바꿔놨네? 자, 끝난 거예요. x는 분모를 0 만족시켰던 x는 1과 a는 조건 자체에서 그냥 제외시켜버렸어. 그럼 이거는 지금 이미 연속함수가 된 상태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이게 지금 hx라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 지금 조건 아래 보니까 h1 값과 ha라는 값은 같대. 자, 이 함수 값이 같대요. 근데 이 hx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럼 당연히 써야 될 게 한 가지 있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연속의 정의겠죠. 자,
연속의 정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h2라는 값과 ha라는 값은 연속의 정의에 의하면 어쨌든 간 이 hx라는 함수도 x는 1과 x는 a에서 연속은 나와야 돼. 즉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1을 향해 갈 때 hx의 극한값과 같다라는 식. 마찬가지죠.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hx와 같다라는 식. 그럼 지금부터 뭐를 연산해야 돼?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건 이 두 개의 극한식이 일치한다는 뜻이야. 즉,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극한값 계산을 하나씩 해가야 돼. 자, 그럼 식을 하나씩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는 지금 h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x가 1을 향해 갈 때 fx분의 gx가 들어가야 돼.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x가 1을 향해 갈 때 fx분의 gx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럼 fx라는 함수는 1을 향해 갈 때, 여기 a입니다. 1을 향해 갈 때와 a를 향해 갈 때에 대한 함수 fx가 다르지? 왜? 1이라는 값을 향해 갈 때는 이 식을 따라갈 거고 a 값은 어쨌든 2보다 큰 수기 때문에 이 식을 따라갈 거거든. 즉, 다시 얘기하면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극한식 뭐 들어가야 돼? x-1과 x-3이라는 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뭐 gx는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a를 향해 갈 때 마이너스 x에다가 x-a를 한 fx라는 함수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할 건 뭐야? 극한값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거 볼게요. gx는 인수 갖고 있다고 그랬어? 그럼 이 gx 안에는, 자, 식을 한번 다시 쓸게요, 그냥. 자, x-2라는 인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자, x-2를 갖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극한값은 h라는 극한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고 이 극한값 역시 h로 수렴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지금 식을 봐라. 분모가 0을 향해 가지. 무슨 뜻이야? 분자도 0을 향해 가야죠. 동일한 gx예요. 여기도 봐. 분모가 여기 a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분모가 0을 향해 가죠. 그럼 분자 역시 0을 향해 가야지. 자, gx라는 함식이 대충 나온 것 같다. 그럼 이제 할 건 뭐겠어? 이 극한값의 결과와 이 극한값의 결과는 얘인데 같아야 된다고. 그럼 방정식 풀면 되죠, 이제.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삭제시켜 놓고 숫자를 계산하시게 되면 여기다 1을 갖다 넣는다면 극한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밑에다 좀 쓸게요. 자, 극한값은 마이너스까지 연산한다면 2분의 2라는 값에 1-a라는 식의 극한값이 나올 거고, 자, 여기도 자, x-a라는 인수를 이렇게 지워버린다면 자, 똑같이 a를 대입할 겁니다. 자, 마이너스 a분의 a-2의 a-2라는 식. 자, 그럼 여기도 볼게요. 어차피 a는 1이 될 수 없어. 1이 될 수 없어. 왜? 2보다 큰 수거든. 그럼 얘도 지우면서 플러스로 또 바꿀 수 있네? 그럼 방정식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방정식을 푸시게 되면 그 a 값은 4라는 정답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a가 4로 드러났다는 뜻은 잘 봐. gx라는 함수가 대놓고 다 나왔네? 역시나 fx라는 함수도 대놓고 다 나왔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했던 h1값과 h3 값을 다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됐지. 자, 여기 볼게. 자, hx라는 함수를 내가 아까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놨었어. 그러면 이 hx라는 함수는 실질적으로 있잖아. fx라는 식 자체가 2를 경계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쪼개서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즉,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x가 2보다 클 때로 놓고요. 자, gx라는 함수는요. 자, gx라는 함수는 여기 주어졌어요. a 값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좀 쓸까?
gx라는 함수는 x-1, x-2, x-4라는 함수라고. 자, 그럼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봐. 이 함수 따라가야 되네. 어차피 1이 되진 않기 때문에 약분처리해서 식을 정리한다면 이때는 x-2와 x-4를 연산한 결과분에 x-4를 연산한 결과분에 gx가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자, x-3분의 x-2와 x-4라는 값을 연산한 결과식. 됐죠? fx 집어넣고 gx 집어넣으면서 x-1 삭제. 마찬가지로 2보다 클 때도 볼까? 자, 2보다 클 때. 자, 이 함수네. 근데 a 값이 4야. 그러면 식을 갖다 넣는다면 마이너스 x에 x-4, x-1, x-2, x-4.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가 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인수 x-4는 지워놓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럼 문제풀이 다 끝난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뭘 계산하는 뜻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1값과 h3값을 더하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요. 여기다 h 대신에 1을 대입한 결과값. 자, 얼마입니까? 연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겠다. 됐죠? 자, 이번엔 h3값을 연산하라고 그랬지? 자, h3값을 연산한 결과값 숫자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네요.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값. 덧셈 연산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1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으로 풀이가 끝났던 겁니다. 자, 분수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였어요.